안녕하세요. 라이크스인망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요청해주신 이 코로나 때문에 독일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을 걱정해 드렸었는데 이제 처지가 바뀌어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걱정해 주셔야 될 그런 시기가 왔네요. 현재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3월 18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의 지금 확진자는요 9,257명이에요. 그리고 하루 만에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숫자고요. 그리고 이웃국가 이탈리아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자도 늘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일단 독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 생활하는 저희 사람들, 서민들의 삶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지금 스페인, 스위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독일 등등에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난 금요일에 독일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휴교령이에요. 3월 16일부터 독일 전국의 학교, 그리고 유치원, 그리고 타가소 같은 모든 곳은요, 다 휴교령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집에 있어요. 저도 이제 딸 둘이 있는데 학교 못 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회사에서 지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굳이 오피스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것들, 아니면 뭐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앞으로 열 수 있는 업소와 그리고 닫아야 한 업소에 대해서 이제 리스트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 수 있는 그 업소 같은 경우에는요, 슈퍼마켓, 그리고 시장, 배달 서비스, 음료수 가게, 약국, 의료기구 용품점, 그리고 드럭스토어, 주유소, 은행, 우체국, 미용실, 세탁소, 신문가게, 판매점, 애완동물 용품점, 도매상, 병원 등등을 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닫아야 되는 업소는요, 클럽, 디스코텍, 술집, 극장, 오페라, 콘서트홀, 박물관 등등이고요. 그리고 메세 같은 거 박람회들도 열지 못하게 되어 있고, 전시회, 영화관, 동물원, 놀이터, 전문샵, 그리고 놀이공원, 오락실, 카지노, 수영장, 스포츠시설, 그리고 헬스장, 그리고 아울렛 등등, 그리고 큰 쇼핑센터 등등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지를 내린 활동들은요, 클럽 활동, 학원, 버스로 가는 단체 여행, 교회에서의 예배 등등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열 수는 있지만 아침 6시부터 18시 사이에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신 그 테이블 간의 자리를 1.5m 이상 떨어뜨려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님수에 대해서 제한을 둬야 돼요.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에도 관광용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고요. 업무용 사용만 가능합니다. 지금 독일 정부가 철저하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모두 막고 있어요. 근데 이 정책은 정말 잘하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 왜냐면 그 한국 시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코로나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자가적으로 자가 방역을 했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독일 사람들은 물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그 정부에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침이 나오기 전에, 학교 휴교령이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업소에 대한 단속이 나오기 전에 사실 3월에 오스트리아나 이태리나 그리고 스위스로 스키 여행을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3월 첫 둘째 주가 방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남쪽으로 스키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교령이 떨어지기 전에 그 정부에서 그랬어요. 스키 갔다 온 사람들 알아서 2주 동안 학교 오지 말고 그 다음에 회사 가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아마 분명히 그런 사람들 중에 좀 증상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자기 사정이 있으면 학교나 그리고 회사를 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모든 지금 이런 단체 활동들을 막는 거는 정말 잘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독일 정부에서 금지하는 게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기 맡기지 마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방문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뭐 어린이나 건강한 사람한테는 별로 이렇게 해롭지 않은데 나이 드신 분들, 노약자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국외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은 지금 독일이 인접 국가와 다 국경을 닫았습니다. 네,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모든 나라와의 국경을 지금 닫았어요. 네, 그만큼 이제 최대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를 막고자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저께 새로 나온 발표 중에 하나가 이제 비행기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나 뮌헨에 착륙을 했을 때 이 독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EU 국가의 시민들이거나 아니면은 EU 국가의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 장기 체류자들만 가능합니다. 이외의 분들은 이제 독일에도 못 들어오시고 당분간은 유럽 대륙 자체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한국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여행을 많이 취소하셨기는 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유럽 국가에서 여행을 하실 수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3월 16일부터 그렇게 독일 정책들과 함께 독일 사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사람들이요, 코로나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 병이고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건강뿐 아니라 정말 경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인식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 걱정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요, 손을 씻는 세정제, 그 다음에 마스크, 그 다음에 밀가루도 거의 동이 났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우유 종류, 유제품 종류, 그 다음에 그리고 화장지 등이 정말 동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난 월요일에 이제 장을 조금 늦게 보러 갔어요. 한 4시? 그랬더니 정말 그 신선한 과일과 야채 코너가 있죠, 여러분.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건 처음 봤어요. 독일에 지금 10년 넘게 살지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8시에 부랴부랴 이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왜냐면 그 전날에 뭘 못 샀으니까요. 사실 오전 8시면 사람이 없을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벌써 슈퍼마켓에 와서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슈퍼마켓이 문을 연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지만 벌써 동이 난 물건들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죠. 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나 세정제는 새로 구하진 못했고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쌀 조금 넉넉하게, 그 다음에 뭐 저장 음식들, 캔이나 병으로 된 것들, 그런 것들 조금 사놨고, 그 다음에 화장지 조금 사놨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많이 그렇게 사재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슈퍼마켓이 닫을 거를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도 당장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구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독일 사람들은 마스크 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마스크가 없기 때문이죠. 네, 마스크가 없습니다. 마스크의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일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쓰다 보면 병원에서 써야 될 사람들,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료진들이 이 마스크를 구할 수 없게 되거든요. 아니면 정말로 마스크가 필요한 그게 노약자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마스크 쓰는 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마스크 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손만 씻으라고 합니다. 네. 사실 마스크를 안 쓰면 당연히 바이러스에 노출이 더 되는 거는 정말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 마스크 쓰라고 권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스크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는 계속 내 손 열심히 닦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재채기하거나 기침할 때
이렇게 팔꿈치로 맞고 하세요. 그리고 또 이 독일도 볼키스를 많이 하거든요.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볼키스 하지 말고 사람들과 만날 때 2m 떨어져서 그렇게 대화를 하라고 그렇게 방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그래도 심각성을 느끼면서 그래도 자가 방역도 하고 외출을 많이 삼가하죠. 그리고 일단 뭐 나가도 할 일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다 닫았어요. 정말로. 네. 저희 집 근처에 좀 큰 쇼핑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완전히 닫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연 가게들은 슈퍼마켓, 약국, 그 다음에 뭐 옷을 고치는 그런 곳들 등등 빼고 이렇게 옷을 파는 곳, 신발 파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카페 이런 거는 다 닫았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조금 인식을 하고 좀 조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근데 또 반면에 지난 일요일에 독일 날씨가 좀 좋았어요. 이제 봄이 오면서.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워낙 이 햇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때도 벌써 이 코로나의 심각성이 있긴 했지만 날씨가 좋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를 나가는 걸 제가 이제 메디어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금 그 독일 사람들이 그 멘탈적으로 준비가 덜 된 것 같긴 해요. 네, 그래도 하여튼 이런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계속 그 단체 활동을 막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래도 이 조금 바이러스의 속도를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독일에서도 빠른 속도로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독일에서의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하죠. 일단 제가 몸을 담고 있는 루프트한자 독일 항공 같은 경우에도 평소보다 약 80%가 적은 비행기만을 띄울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손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회사 자체에서 직원들한테 무급 휴가를 권장하고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파타임으로 지금 돌려서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이제 그 영화관에다가 광고를 내는 거를 주업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영화관이 다 닫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광고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나의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이게 한두 달 가다가 끝나면 뭐 조금 뭐 돈 손해가 있겠지만 그걸로 끝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 보면 정말 그 회사가 파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뭐 기차 아니면은 뭐 오락시설 등 아니면 레스토랑 등등 많은 업계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코로나 확산이 왜 이렇게 빠른지에 대한 저의 의견은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왜냐면 그 중동 메르스나 아니면은 사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유럽을 크게 타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바이러스가 왔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빠른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등등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그리고 의료 체계가 그런 바이러스가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나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독일에서는 지금 상상도 못할 그런 시스템이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그 스마트 키트 같은 그런 물품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뭐 시중에는 당연히 없고 뭐 아마존 같은 데 가서 구입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가격이 비싸거나 아니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또 그거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품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단 그 많은 사람들을 검사를 할 수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을 검사를 못하다 보니까 그 숨겨진 확진자들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럽 국가 간의 이동이 너무 쉬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웬만한 유럽 국가는 그냥 그 여권 없이도 다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상 그 많은 다른 유럽인들이
지금 이탈리아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등등으로 스키를 타러 가는 시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탈리아 북부 지역인데 그쪽에 보통 그 스키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럽인들이 그곳에 갔다가 자국으로 돌아가서 퍼뜨리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가 문제되기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그런 지역에는 안 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설마 하고 막 다녔거든요. 그리고 자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이 지금 칭찬을 받는 거는 그 정부의 빠른 정책도 있었지만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다 그 자가 방역을 하고 그 정부에서 내놓은 방침을 따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지만 그 확진자 수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중요한 키였던 것 같아요. 어저께 장 보러 자전거 타고 이제 이렇게 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봄 햇살이 이렇게 확 제 얼굴에 비추는데 일단 거리는 굉장히 조용했어요. 근데 그냥 그 짧은 순간, 그 신선한 바람, 햇빛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 순간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좀 더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한국도 제가 듣기로 4월 2일까지 휴교령이 더 이제 떨어졌다고 학교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수가 조금씩 줄고 있잖아요.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요. 일단 4월 2일까지 휴교령이 떨어졌다는 거는 정부에서나 아니면은 과학적인 그런 증거들에 의해서 일단 그때까지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의 외출 자제하시고 외출 후에는 손 잘 닦으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다른 사람들 만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이 시국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도 저희 가족 그리고 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게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밝은 내용으로 여러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그럼 그때까지 안녕!